안녕하십니까. 중앙장애인 근육의학원의 연종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장애인 학대 신고와 예방 그리고 이 옹호기관에서의 그런 후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인 학대의 기본적인 현황과 또 장애인 학대 유형과 정의 그리고 장애인 근육옹호기관의 여러 가지 역할과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육 받으신 분들이 다 신고 의무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학대 현황입니다. 장애인 학대 현황은 이제 2020년 학대 현황 자료이고요. 매년마다 그 해가 바뀐 이후에 이제 현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21년 장애인 학대 현황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이런 신고 접수가 매년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 2020년에는 한 4,200건 정도가 신고가 접수가 됐었고요.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장애인 학대의 주된 피해자들은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적 장애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약 한 65.8%이고요.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이제 정신 장애인 그리고 지적 장애인 이렇게 이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대 피해자의 한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이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피해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앞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 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대 피해 역시도 가장 많은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대 유형인데요. 이런 학대 유형을 보시면 뭐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그리고 중복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이제 이렇게 6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기는 빠져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유기와 관련된 학대 현황은 없었고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경제적 착취입니다. 아마 보통 흔히 생각했었을 때 학대라고 하면 주로 이제 때리는 것들 혹은 뭐 그로 인해서 맞아서 상처가 나거나 이제 다치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피해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이라든지 노인과는 다르게 우리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신체적 학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복 학대인데 보통 이 학대 행위가 벌어질 때는 이 단순하게 때리거나 욕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학대의 사건들을 보면 이 다양한 형태의 이런 학대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중복 학대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이제 유기 이런 형태로 이제 학대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학대에 대한 각각 어떤 유형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따르는 정의와 여러 가지 이제 양태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언어적 성적 폭력이라든지 가혹행위 그리고 이제 경제적 착취와 유긴 또는 이제 방임을 장애인 학대로 장애인 복지법에서 현재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런 정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학대 유형을 이제 신체적 학대와 또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그리고 유기와 방임의 그 유형으로 현재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각각의 학대에 대한 이런 이제 정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학대들이 나타나거나 이제 나타난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단어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신체의 일부라든지 뭐 각종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폭행을 이제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제 감금을 하거나 이제 폭행하는 행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체적 학대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체 일부라든지 뭐 손과 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뭐 도구들, 이런 흉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흉기들을 사용해서 어떤 학대 행위를 했었을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게 이런 이제 상처라든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물린 자국도 있을 거고요. 이제 각종 이제 뭐 골절이라든지 뭐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화상 자국 역시도 하나의 대표적인 이런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학대들은 사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장애인 학대의 하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이런 상처 부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라든지 도구 형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뭐 이런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베인 자국이라든지 이제 뭐 강몽이라든지 이런 몽둥이로 이제 맞은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상처나 멍을 쉽게 이제 그 피해자의 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금하는 경우나 이렇게 이제 밧줄로 이제 묶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자국들은 이제 뭐 한두 번 묶었을 경우에는 이런 자국들이 남지는 않지만 이런 학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이고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묶인 자국이 있다라고 하면 뭐 손목이라든지 발목 이런 곳에 명확하게 상처의 흔적들이 사실은 쉽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신체적 학대의 징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뭐 인제 살이 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인제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인제 이 신체적으로나 이제 물리적 징후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대표적인 행위들이고요. 그리고 인제 행동적 징후들로는 인제 아무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가혹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피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후들을 보이게 되고요. 또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평상시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이제 보이는 이제 행동적인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제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집에 가는 것 그리고 인제 부모들을 가족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제 뭐 일상적인 공간인 뭐 학교라든지 또 직장 그리고 집이라든지 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기관들을 인제 매일매일 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역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학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아주 은밀한 곳에서 사실은 폭행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특정한 장소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특정한 방에 들어가는 것들과 관련해서 기피하거나 또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해서 학대다라고 이제 의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보인다거나 그 이전과 조금 다른 형태의 행동적인 반응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 학대가 의심이 돼서 이제 뭔가 좀 명확하게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몸에 어떠한 상처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각종 체물이라든지 구속 혹은 이렇게 결박한 흔적들 역시도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역시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오래된 상처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 특정 부위에 상처가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인제 학대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또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거부를 하거나 이 공포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이 충분하게 학대를 한 번쯤 의심을 하고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이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나 발 등을 사용을 해서 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 학대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뭐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간혹 발생하는 게 낙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제 본인이 원치 않는 이제 문신이라든지 또 이제 불임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들 역시도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다 신체적 학대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묶거나 이제 가둬서 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들도 많은데요. 뭐 이 예를 하나 드리면 이제 이 인제 그 이제 지적장애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이 이제 집 주변이 이제 등산로 주변이었었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이제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이 여성이 이제 이 등산객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집을 나가서 어떠한 이제
이제 이런 여러 학대 상황에 노출될 것을 이제 가족들이 우려를 해서 이 낮 시간 동안에 이 수갑을 채워 넣는 이제 수갑을 채워 넣어서 이제 감금하는 형태로 이렇게 벌어진 사건들도 사실 저희 사례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간혹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묶거나 가두는 넣어서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들 역시도,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 보호하는 이 수단과 방법이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다 신체적 학대로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변영찬 그 박사님께서 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기구들과 관련해서 이 신체 일부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기기를 이제 훼손하거나 또 전동 휠체어를 이제 인위적으로 작동을 해서 수동으로 변환을 시켜버린다거나 이렇게 신체 일부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보조기구들을 훼손한다거나 임의로 작동하는 행위도 역시 신체적 학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상이라든지 화상을 입어서 있는 상처들 역시도 뭐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방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신체적 학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호 차원이 아니라 고통을 주거나 이제 가혹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다 신체적 학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벌이라든지 뭐 의자를 들고 이렇게 뭐 장시간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기압을 주는 행위들 역시도 이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뭐 정신과 약을 그 이제 부적절하게 이제 투약을 하게끔 해서 이 신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오랜 기간 잠을 재울 목적으로 이런 약물들을 투여하는 행위들 역시도 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재우지 않거나 또 굶기거나 이제 고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가혹 행위들 역시도 다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장애인 복지법 59조 9에 보면 이제 금지 행위로 규정하라고 있습니다. 그 금지 행위에 보면 이 상해라든지 폭행, 체포나 감금과 관련해 가지고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의 이런 벌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까지도 장애인 복지법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마 가장 쉽게 그리고 흔하게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뭐 협박을 하거나 이제 괴롭히거나 이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장애를 비하하는 행위들의 말들을 많이 하거나 이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정서적 학대를 사실은 당하게 되면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 학대를 인해서 이제 상처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평상시와 다른 형태로 사실 벌어진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제 학대 발생 이후에 하나의 징후로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질환들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누군가가 장신간 나를 욕하고 따돌리거나 이제 모욕을 준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정신질환을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런 이제 정서적인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괴롭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사실은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그게 가족이 되었던 뭐 직장 내 동료가 되었던 학교에 있는 이제 같은 동급생이 되었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동안과 다른 형태로 이 누군가에게 이제 두려움을 표시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그 학대에 대한 징후로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뭐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던 사람 역시도 이 누군가에게 위축되는 이제 뭐 행위를 당한다거나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면 아마 평상시보다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지고 더 없어지거나 이제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사실은 예의주시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꾼다거나 잠꼬대를 아주 심하게 한다거나 이 평상시와 다른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이 역시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위축되거나 당연히 이제 소극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폭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도 역시 뭐 다양한 행태의 좀 확대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형태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불안 증세를 사실은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계속 빨거나 이제 물어뜯거나 아니면 손톱을 이렇게 이렇게 뜯거나 이제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과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잠을 잔다거나 이제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의욕을 잃거나 뭐 식욕에 대해서 뭐 아예 먹지 않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 역시도 한 번쯤은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이 징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특정 장소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제 회피, 거부, 지나친 긴장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증, 무기력, 혹은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쯤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서는 좀 그동안과 조금 더 다른 형태의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사실은 보인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어적으로나 이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행위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흉기라든지 뭐 주먹을 쥐고 이렇게 때리려고 위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 폭행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런 신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상당히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겁을 주고 해서 이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잘 듣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장애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형태로 장애 비하 언어를 막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역시도 다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의 행위로 저희가 보고 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강요를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설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지나치게 강요를 한다거나 아주 이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보게끔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벌어지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다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들입니다. 아마 이제 학교라든지 직장 내에서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해보신 분들도 아마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충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역시 다 정서적 학대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회관계로부터 이런 어떠한 고립을 당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런 정서적 학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조사들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장애 당사자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결국에는 많은 질문과 이런저런한 얘기들 속에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금 캐치해 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제 뭐 오랫동안 어떤 라포를 가지고 인제 형성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당사자분들을 만나신다라고 하면 쪼금 얘기가 다르시겠지만, 만약에 처음 대면한다거나 아주 드문드문 대면한다라고 한다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속내를 충분히 다 드러내는 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의 좀 화두를 꺼내서 어떠한 특정한 인제 학대에 대해서만 이제 여쭤보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그리고 좀 넓게 좀 더 포괄적으로 쪼금 이제 이 상황들을 여쭤봐서 어떤 학대 상황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신체적 학대라든지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곳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인제 뭐 이용하는 복지시설 또 혹은 직장에서도 사실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가족이 이 동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을 하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다른 질문을 떠나서 이런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때는 이 주변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얘기를 좀 이끌어 가시면 훨씬 더 이게 얘기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또 가족 내에서의 학대가 아니라 이런 다른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활동 내에서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그 가족들이 또 겪을 수 있는 고충들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조사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제 이 당사자와 최대한 이제 1대1 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좀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학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과연 이제 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쉽게 얘기를 꺼내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 학대가 꼭 성폭행만을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제 쉽게 이제 겪고 있는 문제이고, 뭐 특히 또 대부분이 다 이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남성이신 분들도 아마 일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이 아닌 이성 간에 사실은 이 부분과 질문할 때 역시도 이 상당 부분 조심을 하셔서 이제 관련된 질문들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임신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각종 이제 성질환이라든지 또 성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분들이 이제 뭐 그때 조사를 나간 현장에서는 확인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뭐 각종 옷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각종 얼룩이라든지 이제 피가 묻은 흔적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런 이제 성적인 학대가 발생한 바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신체적인 물리적인 징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행동적인 징후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과도하게 어떠한 이제 성적인 묘사라든지 또 행위들, 그리고 인제 신체의 부위를 인제 부적절하게 사실은 이제 노출하거나, 또 지나치게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인 성향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옷을 뭐 완전하게 인제 뭐 위에 단추까지 다 매고 완전히 뭐 바지까지 완전하게 다 입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만약에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번쯤은 성적 학대와 관련해서 한 번쯤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뭐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특히 이런 이제 특히 여성 장애인들 중에 특히 이제 그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또 인제 일부 뭐 이 자기 특성상 이렇게 인제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어떠한 누군가의 관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선물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이제 받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그걸로 인한 사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글루밍 범죄로 사실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이제 성적인 학대가 가장 대표적인 행위들입니다. 먹을 것이라든지 어떤 선물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성적인 으로 인제 학대를 당하는 경우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학대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징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최근에 인제 유독 많이 나타나는 게 인제 온라인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픈 채팅이라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뭐 신체 부위를 인제 상대방이 이제 노출하게끔 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거나 또 SNS로 보내라고 하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행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성적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쭤보실 때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누가 뭐 나에게 뭐 모르는 남성이나 모르는 여성이 어떤 신체 부위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뭐 문자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주문받은 적은 없는지, 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여쭤보시는 것 역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학대가 나타나는 징후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양하게 신체적으로는 변화라든지 뭐 행동 변화라든지
또 나이 수준에 맞지 않는 다양한 이제 성적 지식이라든지 이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번쯤은 이런 성적 학대를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은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리고 성희롱이라든지 또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이제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성매매를 강요를 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왕왕 이제 사건으로 접수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 착취에도 같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근에 이 신체를 촬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일부의 사진을 받아서 이거를 인제 뭐 각종 뭐 이제 카페라든지 뭐 각종 온라인에 이제 게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역시도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 착취까지도 같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끔 한다거나 성적 수침을 뭐 강요하기 위해서 뭐 야한 영상을 보게끔 한다거나 이제 거부하는 뭐 사진들을 함께 뭐 보게끔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이제 성적인 행동이라든지 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역시도 다 성적 학대로 저희가 보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뭐 행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역시 이제 금지 행위로서 이런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착취입니다. 이 경제적 착취는 장애 취약성을 이용해서 이 재산이라든지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재산적인 침해로 발생해서 이 경제적 이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제 경제적 착취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표적인 징후는 이 본인 은행 계좌에 뭐 접근한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인출되어 나갔다거나 또 뭐 갑작스럽게 뭐 금융 거래 내용들이 변경이 됐거나 뭐 특별한 지출 계획 없이 예금이라든지 이렇게 적금을 만약에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런 경제적 착취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돈을 다 지출하지 않다가 어느 한 이렇게 좀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뭐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 뭐 돈을 지출하거나 또 물건을 구입한 기록이 사실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이제 경제적 착취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 이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게 가족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뭐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발생을 할 수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휴대폰과 관련해서 이런 경제 착취가 사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휴대폰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소액 결제라든지 또 인제 뭐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이제 수의 휴대폰을 뭐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휴대폰 매장에서 이런 인제 이 장애를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제 속여서 뭐 휴대폰을 이제 과도하게 지나치게 인제 판매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도 사실은 쪼끔 중요한 문제고 최근 들어서 이 휴대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런 경제적 착취 피해도 사실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뭐 휴대전화라든지 각종 통신료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이게 아까 인제 말씀드렸던 휴대폰이 몇 대 가지고 있는지와도 사실은 쪼끔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가까운 지인이 뭐 이 장애인 할인을 이용을 해서 "나에게 휴대폰을 한 대 사 주면 내가 이 매달 요금을 적절하게 당신에게 보내 주겠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실제적으로는 매달 발생하는 통신 요금을 이 그 당사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휴대폰을 개통시켜 준 이 장애 당사자에게 이 인제 요금이라든지 기기값을 대신 납부하게 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 불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경제 착취와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좀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들어가시면서 좀 더 설명을 하시면 여러 가지 피해 사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라든지
또 어떠한 이제 특정한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때 있어서도 이제 본인이 알지 못하게 다른 형태의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구서들과 관련해서 독촉장이 날아온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적정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거나 뭐 어떠한 그런 이제 보통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근로계약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일을 하고 수입이 만약에 그 수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이 경제적 노동력 착취를 통한 이 경제적 착취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편물이나 이런 도축장들이 우편함에 쌓여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역시도 경제 착취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 방문을 가셨을 때 방문하고자 하는 이제 우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시면서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징후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과 이 행동적인 징후들이 상당 부분 충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계속적인 이제 연속 현상인데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이제 생계가 되게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이제 경제 착취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제적 착취는 이제 가족에 의해서도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지만 혹은 이제 사업주라든지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혹은 이제 이웃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수입들은 급여를 잘 받고 있는지 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조금 여쭤보시고 좀 설명들을 듣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행위들은 이제 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적절하게 주지 않고 이제 물론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충분히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합의된 사안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노동력 착취로 보면서 이게 대표적인 경제적 착취 행위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들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착취이고요. 폭행이라든지 협박 뭐 이렇게 속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뭐 핸드폰을 이제 그 계약을 맺거나 이제 구매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장애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할인 제도를 이용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계약 관계가 성립돼서 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 역시도 다 경제적 이제 착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또 뭐 명의 도용이라든지 또 명의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이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행위자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도 다 경제적 착취로 보고 있고요. 이건 역시도 장애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금지 행위로서 7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의 이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와 방임입니다. 이제 방임은 이제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라든지 치료를 적절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스스로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때 맞춰서 여름에는 짧은 반팔의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긴팔의 옷, 따뜻한 옷을 입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그리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학교에 가야 되는 연령일 때에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적절한 보호라든지 감독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방임이라고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보호 감독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장에서는 이제 고용주가 이런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는 복지시설의 장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 역시도 이제 이런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 당사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버리는 행위들을 이제 유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기라든지 방임의 이제 대표적인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집안의 청결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거나
뭐 옷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런 방임들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옷차림들, 그리고 불량한 위생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 구강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이 병원 처치가 되지 않았다거나,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 확인해서 이제 이 적절한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역시 이런 이제 적절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이 돌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방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라든지 방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적절한 음식 섭취를 못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음식을 구걸하게 되거나 이제 훔치는 일들이 사실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사건들은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기가 이제 이 배고픔을 겪다가 이제 집에서 탈출해서 편의점에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장애인 학대 역시도 이런 상황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행동적 특성 역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방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저체중이라든지 뭐 전신이 쇠약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상태로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집안에 뭐 너무나도 지저분하거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방임의 하나의 징후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체라든지 의복, 주거 공간의 여러 가지 위생 상태를 조금 좀 충분하게 조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이제 대표적인 행위들은 이제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들을 이제 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라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이제 현저하게 좀 소홀하게 하는 행위들 역시도 이제 방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치료라든지 또 수술이라든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방임으로써 학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교육이나 훈련 등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거나, 또 각종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군가가 외부인이 이제 본인의 집에 오는 것들을 꺼려서 이러한 적절한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의 이제 방임으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대 유형들을 제가 장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목격을 하시면 이제 장애인 근익 옹호기관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저희 이제 여기 옹호기관에 있는 상담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전국 17개 시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도 한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인권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역할을 했었었고요. 2017년부터 이 장애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이 차별과 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이 서울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이라든지 방지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신고 체계를 함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신고하실 때는 1644-8295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전국 어디서나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보셨던 그런 학대 유형과 관련한 유사한 상황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이든 유선전화든 1644-8295로 굳이 이제 서울 옹호기관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644-8295로 전화하시면 되고, 빨리 구하러 오시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저희가 조사와 함께 이 사후 관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중앙옹호기관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옹호기관에서는 이제 신고에서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업무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업무 체계는 보면 만약에 1644-8295로 만약에 신고 전화를 이제 요런 사항들을 보시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고요. 이 접수를 받으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응급 조치로서 이 쉼터라든지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학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학대라고 판단이 되고 나면 그 학대 사항과 관련된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내의 자원 연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최종적인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례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뭐 길게는 6개월, 뭐 그 이상 또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유사한 학대 사항이 재발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1644-8295로 이제 신고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학대와 관련해서 피해자라든지 행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는 2인 1조로 나가게 되고요. 이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에다가도 협조를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 조사를 할 때는 이 피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학대 행위자는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웃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이라든지 신고자들에게 이 필요에 따라서는 충분한 내용과 관련해서 함께 조사를 해서 그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경우에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쉼터라든지 의료기관으로 응급조치를 통해서 의료적인 처치라든지 또 임시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쉼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해서 그 학대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되고요. 내부에서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대로 판정이 나고 나면 이 피해 장애인들의 의사라든지 욕구를 최대한 파악을 한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의료 지원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지원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지원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이제 학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 지원이 완료되게 되면 종결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를 이제 직접 방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전담 공무원이거나 이제 이 사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이제 신고 의무자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 신고 의무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여를 하는 이유는 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이제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밀접한 곳에서 업무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사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직무상 이제 이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직군들을 이제 신고 의무자 직군이라고요. 신고 의무자 직군에는 이제 많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를 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학대라든지 이제 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나 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분들에게 이제 약간 조금 더 높은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신고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책무성까지 함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만큼 이제 밀접하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자 직군에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의료인,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상담소나 이제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이 신고 의무자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 지원 기관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든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주된 신고 의무자 직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고 의무자들의 이 직군들은 각각의 이제 개별 법들에 의해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분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 같은 사회복지 사업법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 지원사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사라든지 뭐 정신건강 센터라든지 이런 쪽 많은 분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라든지 이제 아동이라든지 학교, 뭐 학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넓게 이런 이제 신고 의무자 직종들이 이제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게 되면 일단 최대한 많은 정보를 조금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충분한 많은 정보가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장애인 권익공공기관에다 신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이게 학대다 아니다 여부를 사실은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단은 공공기관에서 하실 거고요.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들만 1644-8295 장애인 권익공공기관으로 신고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충분한 정보만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분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도 여러 조치들이 현재 담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불이익과 관련해서 뭐 해임되거나 해고되거나 이런 조사 과정에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비밀 보장을 하도록 이 이제 특정 범죄 신고자 등에 관한 이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장애인 권익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1644-8295로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02-3453-9527번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학대 신고하고 예방은 1644-8295로 신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나가서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 이후에 그런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